안녕하세요. 함수의 극한 들어갑니다. 함수의 극한 수신 개념 정리 1번이요. 15쪽 봅니다. 함수의 극한 개념 정리 15쪽 수신 개념 정리 1번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용어, 극한이라는 용어는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 극한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수열의 극한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극한의 용어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함수의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차이점 별로 없습니다. 차이점 별로 없고요. 수열의 극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항 어떤 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지. 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1항, 2항, 3항 해서 n번째 항이 있을 때 넘어서서 무한대 번째 항이 얼마인가? 얘가 끝없이 갔을 때 이 n의 값이 무한히 끝없이 갔을 때 뭐가 될까 하는 내용이 수열의 극한이다. 그죠? 여기 이제 무한대 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 일반화한 거지. 일반적으로 n에 대한 어떤 식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AN의 값, n으로 표현된 식이죠. n번째 항이 이렇게 될 때 리밋 n의 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무한대 번째 항이 얼마인가 하는 내용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n으로 어쨌든 표현된 식을 나타내고 거기에 n을 팔자 옆으로 눕혀놓고서 우리가 무한대라고 있는다.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죠? 그러면 n 대신에 무한대 바꿔치기 해서 우리가 a 무한대 이렇게 썼습니다. 자, 무한대 번째 항이 얼마인가 하는 내용이 수열의 극한인데 여기에 있는 요 n의 값은 1, 2, 3, 4 정수를 나타낸다. 그죠? n은 정수를 나타내는 미지수는 보통 n이라는 문자로 미지수로 표현합니다. 함수의 극한이다. 함수, 이건 수열이죠. 수열인데 함수 예를 들어서 f1의 값이다. f1, f2,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x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를 나타내는데 fx의 값, 일반적으로 fx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fx가 함수의 극한이다. 함수는 fx는 y 값이잖아요. 그죠? fx가 어떻게 되는가? y 값이 어떻게 되는가?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그래서 똑같이 리밋 x가 무한히 커지면은 fx, y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함수의 극한, 함수값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함수값의 극한 같아요. 단지 이제 여기에서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n의 값이 무한대, n이 정수잖아. 그죠? 정수.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실수값을 다 취급을 합니다. 그 점만 다르고 똑같아요. 두 개가. fx가 어떻게 되는가, y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x로 표현된 식에서 x를 무한대로 바꿔치기 하면은 x가 무한히 커지면은 이 fx가 어떻게 되는가, n으로 표현된 식에서 n이 무한히 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극한에서 요 과정을 취급을 하고 무한대 번째 항이 얼마인가를 취급을 하고 수열에서는 우리가 AN의 값이 이렇게 되었을 때 A3의 값이 얼마가 되는가는 극한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수열 자체에서 이런 거 배웠죠. 수열할 때 3항이 얼마인가 또는 10항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취급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극한에서는 무한대가 되었을 때 얼마가 되는가 취급을 하는데 어쨌든 3항이 얼마인가, n 대신에 3을 대입했을 때 3항이 얼마인가, 10항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히 커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취급을 할 뿐만 아니라 리밋을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밋 x가 3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fx, y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극한에서 취급을 합니다. 수열에서는 n 대신에 3을 대입해준 3항이 얼마인가 이거 수열에서 취급을 했죠. 어쨌든 구했잖아요. 그죠? n 대신에 3을 대입한 a3이 얼마인가 a10이 얼마인가 구했듯이 여기에서도 x 대신에 3이라는 값을 바꿔치기 했을 때 fx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취급을 합니다. 이게 극한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함수에서 취급을 하죠. 리밋 x가 10에 가까이 다가갈 때 fx의 값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거 다 극한에서 취급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말은 fx가 얼마 x로 표현된 어떤 식인데 여기에서 x라는 값이 변할 때 x라는 값이 산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1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y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y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값의 극한. 또는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값에 가까이 다가갈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그죠. 단순해요.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문자 대신에 무한대 값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취급을 하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었을 때 또는 상수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를 전부 다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제 수열의 극한하고 크게 차이는 없거든. 극한 구할 때는 n 대신에 우리가 무한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무한대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따지는데 종종 많이 취급을 하는 건 우리가 무한대 분어 무한대 꼴을 취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무한대 분어 무한대 꼴에 대해서 취급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이때 무한대 분어 무한대 꼴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최고차 항만 생각을 합니다. 최고차 항만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취급을 했던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무리식은 어떻게 한다? 유리화 후 약분. 유리화 후 약분 해가지고 우리가 요 값을 극한값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요런 것들을 취급을 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도 취급을 해요. 무한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도 취급을 하는데 보통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런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도 취급을 하는데 이거는 수열의 극한하고 차이는 없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주로 상수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y값이 어떤 값을 가지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밋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상수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어떤 값을 가지는가를 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꼴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극한 계산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과 성질들이 여기에서도 많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비슷합니다. 거의. 그런데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 취급하지 않는 어떤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x가 a라는 값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x 수직선이에요. x 수직선인데 a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a라는 값이 있을 때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 a의 오른쪽 a보다 크다 해서 a 플러스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에서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x가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 중에서는 x가 a보다 작은 쪽, a보다 숫자가 조금 작은 거에 a 마이너스를 적어 놓습니다. 마이너스 0을 적어 놓기도 하고 0 마이너스를 적어 놓기도 해요. 플러스 0을 적어 놓기도 하고 0 플러스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네, 0을 갖다가 제가 안 적을게요. 그냥 플러스 적어 놓겠습니다.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보다 작은 값에서 a의 왼쪽에서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a의 오른쪽 한자로 a의 오른쪽은 뭐니? 우죠. 오른 그지? 우극한이다라고 부르고요. x가 a의 왼쪽에서 왼 좌잖아. 좌극한이다라고 부릅니다. x가 a보다 큰 값에서 점점 숫자가 작아져서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와 x가 a보다 작은 값에서 숫자가 점점 커져서 오른쪽으로 가서 x가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 두 가지의 개념이 생깁니다.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에는 여기서 두 가지의 개념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함수의 극한에서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 제가 리밋을 지금부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기호로 쓸 겁니다. 리밋 x가 a보다 큰 값에서 x가 a의 오른쪽에서 a보다 큰 값에서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거든요. 우극한 값 또는 우극한, 좌극한 값, 좌극한 같은 말입니다. 값자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똑같은 상수값, 예를 들어서 알파가 나왔다. 이 우극한의 값도 알파고 좌극한도 알파야. 그때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은 알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가 a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를 때는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그때는 극한값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없다. 극한값이 없다. 즉 극한값이 없을 때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극한값이 존재 않을 때는 우리가 알파에 수렴한다. 극한값은 알파다라고 대답합니다. 수렴한다. 극한값 알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알파에 수렴한다. 극한값은 알파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내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다음에 진도를 나갈 때 앞쪽에서 다시 예를 들 겁니다. 개념 한글 해설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두고요.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세요. 앞에 내용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교재 앞부분에 해설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건데 x가 보세요. 이 그래프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x가 3이라는 값에 가까이 다가갈 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값이 있습니다. 리밋 x가 3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의 값은 이거 y =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을 때 x가 3의 좌극한의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fx라는 값은 y 값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높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x가 3의 오른쪽에서 3에 가까이 다가갈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y 값이 움직입니다. y가 움직이다 쿵 가서 부딪혀야 합니다. 가서 x가 3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이 fx 높이가 얼마가 되죠? 2라는 높이가 나옵니다. 2. 그래서 3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의 값은 2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3의 왼쪽에서 3에 가까이 다가갈 때 이렇게 x가 움직이면 x가 요 값일 때는 y는 요거죠. x가 요 값일 때는 y는 요거죠. x가 이렇게 움직이면 y 값은 이 그래프 높이는 요렇게 따라 움직이다가 가서 쿵 부딪힙니다. 끝없이 갈 때까지 가까워져야 합니다. x가 3의 왼쪽에서 3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좌극한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극한의 값과 좌극한의 값이 서로 어떻게 다르지? 그럼 극한값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이 함수가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쿵 부딪힙니다. 이렇게 가서 부딪히면은 우극한의 값도 2죠. 좌극한의 값도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죠. 두 개가 그죠? 똑같은 값이죠. 이때는 우리가 2에 가까워진다. 극한값은 2라고 대답을 합니다. 3에 가까울 때 극한값은 2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왼쪽 오른쪽의 값이 3에서 그죠? 쫑이 나야 됩니다. 우극한의 값과 좌극한 쫑 났을 때만 부딪혔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추가로 다시 앞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쭉 따라오세요. 잠깐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쭉 따라와야 됩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수의 극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를 취급을 할 때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두 가지의 개념이 생기죠. 우극한의 값과 좌극한의 개념이 생기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동일한 상수값이 나왔을 때만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위의 경우에는
발산하게 됩니다. 극한값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극한값의 성질 중에 곱하기 상수값, 그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극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각각 fx, gx가 각각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수렴을 할 때 곱하기 상수는 리밋 기호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아요, 이 성질은. 그래서 상수가 빼내고 리밋 f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리밋을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리밋 fx,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리밋 전부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나눗셈의 경우에는 언제나 따로 생각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지? 분모가 0일 때는 언제나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닐 때, 요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리밋을 따로따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0이 아닐 때. 분모 극한이 0이 된다면 우리가 따로따로 쓸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분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쓸 수가 없고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리밋은 전부 따로따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따라오세요. 자, 3번의 극한값 기본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극한값의 기본 계산. x 대신에 무한대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때 fx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건 요거하고 똑같죠. an에서 리밋 n의 값이 무한히 커질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n으로 표현된 식에 n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에 n을 무한대로 대입하는 것과 x로 표현된 식에 x를 무한대로 대입하는 것 똑같죠. 이건 수열의 극한과 차이가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 계산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x가 a라는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갈 때 fx,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x 대신에 그냥 a를 대입해주면 돼요. x 대신에 a 대입해주면 얼마지? f 얼마? a가 되겠죠. 요게 극한값입니다. 무슨 말인가? 리밋 x가 예를 들어서 2에 가까워질 때 3x 플러스 4a 값이다. 그럼 x 대신에 그냥 2를 대입해주면 된다고. 2 대입해주면 얼마지? 3 곱하기 2 플러스 얼마? 4a 값. 요 값이 답이 됩니다. fx라는 식의 x 대신에 a라는 상수값 그냥 그대로 대입해준 값 자체가 바로 답이에요. 단 이제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gx분의 fx에 x가 a라는 상수값에 가까이 다가갈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도 x 대신에 a를 대입해 줍니다. x 대신에 a 대입해 주면 얼마지? ga죠. GA라는 값이 0이 아니잖아, 그지? 이건 분모의 GA라는 말은 x 대신에 a 대입해준 GA는 분모의 극한을 나타내는데 분모 극한 값이 0이 아닐 때 분모 극한 값이 0이 아니기만 하면은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준 G의 A분의 이게 0이 아니라면은 대입해준 값 자체가 x 대신에 a 바꿔치기 해준 값 자체가 그냥 그대로 답이 됩니다. 요 값이 답이에요. 즉 무슨 소린가? 리밋 x가 예를 들어서 1에 가까이 다가갈 때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4a 값이다.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줘요. 1 대입해주면 분모가 0이 아니죠. 그러면 대입해준 값 자체가 전체 답입니다.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1, 3 곱하기 1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극한값입니다. 만약에 리밋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x 대신에 1의 값을 대입해주면 얼마지? 1 플러스 1, 분모 0 아니죠. 그러면 1 대입해준 값이 답이에요. 1 플러스 1, 1 마이너스 1 이게 답입니다. 그럼 2분의 0의 값이니까 2분의 0은 분자가 0일 때는 분수는 0이 되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gx분의 fx 요 분수식의 극한에서 분모가 0이 아닐 때 분모 극한값 자체가 0이 아니기만 하다면은 그 값을 대입해준 값 자체가 곧바로 답이 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분모 극한값 자체가 0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분모 극한이 0이 될 때 분모의 극한이 0이 되는 경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리밋 x가 1에 가까워질 때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 요런 꼴이 이번에는 분모가 이번에는 1을 대입해 0이 되죠. 만약에 요런 극한이 나왔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얼마지? 1 마이너스 1 얼마죠? 0이 되죠. 1 플러스 1 얼마? 2가 되죠.
물론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우극한 좌극한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0의 값, 즉 0보다 큰 경우 x가 예를 들어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이 값은 양수죠. 양수이면서 0보다 큰 값이에요.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는 0.999999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0보다 작은 음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어쨌든 0분의 2라는 값은 뭐가 되는가? 0분의 1이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 설명을 선생님이 했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리밋, 기호, 성질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죠. 0분의 1이라는 값은 뭐가 된다 그랬죠? 무한대가 된다 그랬지.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0분의 1이라는 값은 0은 극한에서 0은 실제로 0은 아니고 0에 아주 가까운 값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0분의 1이라는 값은 0.1분의 1이다. 그러면은 10분의 1분의 1, 10이 된다. 0.01분의 1은 100, 0.001분의 1, 1000분의 1분의 1, 1000. 끝없이 0이 가니까 끝없이 동그라미가 붙고 그래서 0에 아주 가까운 값, 즉 0분의 1의 값은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극한 좌극한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쨌든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값이 없고 극한값은 없게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가 이렇게 0 아닌 어떤 상수값이 나오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는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그죠? 분모가 0이 되면 이렇게 상수가 되면 안 돼요. 상수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이 될 때는 분자도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분모 극한이 0이 되면 반드시 분자 극한도 0이 되어야 수렴할 수 있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반드시 분자도 맞장구를 쳐야지. 만약에 지 혼자 잘 나가면 안 돼. 분모가 0이지. 분자가 3이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에요. 0분의 무한대의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역시 발산입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때는 반드시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 나와야 됩니다. 0분의 0의 꼴이 나왔을 때만 이게 상수값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극한값 존재하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0분의 0의 꼴. 분모가 0이 될 때는 반드시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맞장구를 쳐야 돼. 분모가 0이지. 짝소리가 나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있잖아. 분모가 0이지. 분자도 얼마? 0이 돼야 돼. 맞장구를 쳐야 된다고. 분모가 0인데 분자가 혼자 엉뚱하게 나가지. 엉뚱하게 나가면 이게 발산하게 되는 소리가 안 나요. 없다고 없어. 그래서 소리가 나려면은 짝소리가 나려면은 반드시 맞장구를 쳐야 한다. 분모 극한이 0일 때는 분자 극한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될 때만 수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에 그래서 문제가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 극한값도 뭐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에 리밋 x가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문제가 나와야 되겠지? 1이 된다. x가 1에 가까이 다가가면 극한 계산의 가장 기본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는 거야. 1 빼기 1 얼마? 0이지. 1의 제곱 빼기 1 얼마? 0이지.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 문제다.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 문제라고 부릅니다.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합니다. x 대신에 1의 값을 대입하면은 예를 들어서 점점점 x 대신에 1이라는 값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합니다. x가 예를 들어서 x가 1.1에서 x가 1.01의 값, x가 1.001의 값 해서 x가 1.000001 요렇게 x가 1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1에 훨씬 더 가까운 숫자죠 이게.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면 얼마가 되는가? 0분의 0의 꼴인데
이 식은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1이지. 1.1을 대입해주면 1.1 마이너스 1. 얘는 1.1 마이너스 1, 1.1 플러스 1. 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썼습니다. 요 식을 인수분해한 겁니다. 인수분해 한 식에다가 1.1을 대입했는데 어쨌든 요 두 개는 같은 값, 약분되죠? 요 값과 같아요. 그 다음에 1.01의 값을 대입해주면 1.01 마이너스 1, 1.01 마이너스 1, 1.01 플러스 1과 같고 어쨌든 같은 값이니까 요 값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 1.001, 1.001 마이너스 1, 1.001 마이너스 1, 1.001 플러스 1a가 어쨌든 같은 값이니까 약분되고 요 값 1.00001, 1.0000001 마이너스 1, 1.00001 마이너스 1, 1.00001 플러스 1a가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은 얼마? 같은 값이지. 1.001 빼기 1은 얼마? 0이죠. 0이지. 0이 아주 가까운 값이 어쨌든 같은 값이잖아. 없어지죠. 1.00000 얼마지 이게? 1과 같죠. 1.000 이거는 1과 같아요. 그래서 1 플러스 얼마? 1과 같습니다. 남아있는 값에 1 대입해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값 x-1, x-1을 약분할 수 있잖아. 똑같은 값이니까. 실제로 제가 0이라는 값은 그죠. 여기 0이라는 값은 0이 아주 가까운 값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0은 아닙니다. 극한에서 분모 자리에 제가 써놓은 것은 0은 0이 아주 가까운 값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0에 한없이 가까이 닿는다. 실제로 0은 아닙니다. 이게 1.000000001 빼기 1 이거 0이지. 1.000 빼기 1 0.000000000 0이죠. 근데 어쨌든 같은 값이잖아. 그지? 약분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후 약분한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1의 값을 대입해 준 거하고 같아요. 1이 아주 가까운 값이니까 1과 같거든.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 2의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0분의 0의 꼴의 분수식은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합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 즉 0이 되게 했던 그 인수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0은 아니거든. 그래서 x-1과 x- 약분하면 이제 안심하고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1 플러스 1의 값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0분의 0의 꼴의 분수식의 극한은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 후 약분. 0분의 0의 꼴의 분수식의 극한값은 인수분해 후 약분, 0분의 0의 꼴의 분수식의 극한값은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리식이 있습니다. 0분의 0의 꼴의 무리식의 극한은 어떻게 하는가? 무리식. 자, 0분의 0의 꼴의 무리식이다. 리밋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1 대입해주면 얼마죠? 0이죠. 1 대입해주면 얼마? 0이 되죠. 0분의 0의 꼴의 무리식입니다. 0분의 0의 꼴의 무리식. 자, 똑같은데 0이 되게 하는 걸 없애버려요. 루트 x 플러스 1 유리화하려면은 루트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 곱하더라도 상관없죠. 그럼 주어진 식은 얼마지? x 루트 x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a가 얘도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의 값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값 있잖아.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은 1 대입해주면 얼마지? 1 빼기 1이니까 0이 되잖아. 1 빼기 1, 0이 되잖아. 0이 아주 가까운 값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냐면 1.0000000 실제로 1은 아니거든. 1.0000000 1 빼기 1은 얼마? 0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항을 어쨌든 같은 값이니까 약분해버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대입해준 값과 마찬가지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루트 1은 1 플러스 1 2분의 얼마? 1의 값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0분의 0이 되게 했던 그 인수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분수식은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면 되고 무리식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지? 루트가 나왔을 때는 유리화 후에 0이 되게 했던 그 인수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화 후 약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외울 거는 딸랑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0분의 0의 꼴의 분수식은 인수분해 후 약분, 0분의 0의 꼴의 무리식의 극한값은 유리화 후 약분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필수 문제, 뒤쪽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두 장 넘겨보면은 개념 확인 필수 문제가 나오죠. 개념 확인 필수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합니다. x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무한대 분어의 무한대꼴의 극한 문제입니다. 무한대 분어 무한대꼴의 극한값은 무한대 분어 무한대꼴의 극한값 이거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은 문제거든.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아.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에서는 이 많은 대군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장군 하나, 여기서도 제일 뛰어난 장군 하나, 병사들은 필요가 없어. 최고차항만 생각을 한다. 무한대 분어 무한대꼴의 극한값은 최고차항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수가 필요가 없고 요 상수가 필요가 없고 2x제곱, 분모에서는 루트 2x제곱, 분자에서는 4x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분모에서는 분자는 4x 그대로 남아있고 루트 2x제곱, 루트는 따로따로 쓰죠. 안에 있는 곱하기를 따로따로 루트 쓸 수 있죠. 루트 2a가 곱하기 루트 x제곱은 얼마인가? 루트 x제곱은 누구와 같다? 절대값 x와 같지. 절대값 x는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절대가 바뀌는 게 다른데 x가 양의 무한대라는 말은 양수라는 뜻이에요. 절대값 속에 양수일 때는 그냥 벗겨집니다. x의 값으로.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얼마? x의 극한과 같습니다. 자, 무한대 넣었을 때는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만 생각을 한다 그랬죠. 최고차항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요 값 극한과 같고 x 똑같은 값 약분하면 되겠죠. 답은 루트 2분의 4의 값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리화해서 정리해주면 2루트 2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x 대신에 이건 식이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식은 똑같고 단지 양의 무한대, 이건 음의 무한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인데 어쨌든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건 x는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어쨌든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고차항. 그래서 상수는 존재 가치가 없고요. 그럼 분모에서 루트 2x제곱인데 루트 2x제곱, 루트는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그지? 루트 2하고 x제곱의 값. 그래서 분모에 루트 2의 값하고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와 같다. 루트 x제곱의 값은 절대값 x와 같은데 x가 음수야. 음의 무한대 x는 음수다.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속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마이너스 x. 이 분자는 4x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만 생각을 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x의 값은 여기서 약분된다지 남아있는 값만 생각을 하면 되죠. 남아있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얼마? 4의 값 유리화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보니까 루트를 벗길 때 루트 x제곱은 루트 x제곱의 값은 수화식에서 했지. 절대값 x와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화식 같은 데서 이런 기본적인 수화식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은 이 계산해서 그냥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죠? 미적분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여러분들이 수와 식에 대한 내용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요. 물론 계산할 때 뒤쪽에 나올 겁니다. 방정식하고 그죠?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 미적분 내용은요. 함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함수에 대한 미적분인데 이게 3차 함수하고 주로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취급을 하는 겁니다. 함수 지식은 필수입니다. 함수는 3차식이나 4차식이니까 식에 대한 내용, 식을 하려면 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식을 풀어야 되니까 방정식, 부등식 지식은 필수입니다. 함수는 또다시 도형을 기본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수와 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당연히 나옵니다. 함수 자체에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미적분에서. 이 모든 과정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이 내용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내용을 진도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 부분 순간순간 알아듣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수와 식이나
방정식, 부등식, 도형함수, 상가함수 이런 지식들 밑바탕 기본 지식은 필수입니다. 이게 안 돼 있다면은 미적분을 거의 뭐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는 아마 약간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대로 문제풀이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필수입니다. 미적분 내용은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지금 미적분을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수업이, 강의 전체가. 그래서 이런 도형과 함수와 삼각함수, 수화식, 방정식, 부등식 철저하게 기본 내용을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미적분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세요. x가 1에 가까이 다가갈 때 1의 3분의 문제. x가 극한 계산의 가장 기본은 x가 1 대입해 주는 거거든. 분모가 얼마지? 0이잖아. 분자도 얼마? 0이 되거든. 이 문제는 어떤 문제?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 문제죠.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후 약분. 0분의 0의 꼴의 분수식의 극한. 인수분해 후 약분.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에 있죠. 인수분해 공식 하면서 여러분들은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a가 이거 인수분해 공식 할 때 배웠고, 인수분해 후 약분해서 요 값에다가 1 대입해 준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지?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의 값, 요 극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1의 4분의 문제. 극한 계산의 가장 기본 x 대신에 일단 2를 대입해 봐요. 2 대입해 준 분자가 얼마죠? 0이죠. 그럼 분모도 0이 나옵니다. 물론 0분의 0의 꼴이 나왔을 때 0 아닌 상수극한이 나와요. 분자가 이거는 0이잖아. 그지? 분자 극한이 0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0 아닌 어떤 예를 들어서 상수극한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 분자 극한이 0이잖아. 원래 만약에 2분의 0의 값은 얼마니? 2분의 0은 분자가 0이니까 이건 0이에요. 그런데 이게 0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분자 극한 0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0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극한이 0일 때는 이게 극한값이 0 아닌 극한값이 나오려면은 분모가 맞장구를 쳐야 0 아닌 다른 상수극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장구를 쳐야 된다. 그래야 소리가 나요. 이게 만약에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값은 그냥 0이에요. 자, 보다시피 2 대입했는데 분자 극한이 0이죠. 2는 4 빼기 4, 0입니다. 그럼 2 대입해주면은 4 플러스 2 마이너스 얘도 이렇게 0이 나와요. 분자 극한도 0, 분모도 극한도 0. 0분의 0의 꼴이 나왔을 때 이게 0이 아닌 어떤 상수 극한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값을 구하죠? 인수분해 후 약분에 의해서.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그 개들을 갖다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를 하면은 0이 되게 하는 값들이 없어지니까 다른 상수극한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만약에 분모 극한이 그죠? 0이잖아요. 이게 분모 극한이 0인데 분자가 예를 들어 상수다. 0 아닌 상수다. 그럼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상수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모 극한이 0일 때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서 맞장구를 쳐야 0 아닌 다른 상수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이게 0 아닌 어떤 상수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분자 극한이 얼마? 0이 나와야 되고, 거꾸로 분자가 0일 때 이게 0 아닌 어떤 상수극한이 나오려면 반드시 분모도 0이 나와서 맞장구를 쳤을 때 0 아닌 상수극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2의 값 대입해주면 되겠죠. 2 대입해주면 5분의 2 플러스 3 얼마? 5의 값 되겠고, 여기다 2 대입해주면 얼마? 2의 값. 그래서 5분의 2라는 0 아닌 상수 극한값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 문제죠. 어떻게 했지?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면은 0 아닌 다른 상수극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모가 0이 되면 반드시 분자도 0이 돼야 되고, 분자가 0일 때 반드시 분모도 0이 되어야 0 아닌 상수극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5번 1의 5분의 x 대신에 9를 대입해 봅니다. 일단 극한 계산의 가장 기본 x 대신에 9를 대입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9 대입해 주면 얼마니? 루트 9는 3 빼기 3 0이죠. 0분의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나와야 0 아닌 상수극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0분의 0의 꼴에 무리식의 극한은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 후 약분을 한다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3의 값 루트 x 플러스 3의 값 그러면 x 마이너스 9의 값 그래서 유리화 후 약분을 한다. 0이 되게 하는 개들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0이 나온 원흉은 x 마이너스 9였어. 그 x 마이너스 9를 없애버리고 다시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요거 없애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값은 요거 극한과 마찬가지다. 유리화 후 약분을 시켜버린 다음에 없애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루트 9는 3 플러스 3의 값 요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극한이 존재해요. 0 아닌. 자, 요거 극한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분자 극한이 얼마가 나와? 0 대입해주면 루트 1은 1 빼기 1, 0이 나온다. 이게 분자 극한이 0인데도 불구하고 분자 극한이 0인데 이게 0 아닌 상수 극한이 존재해. 그렇다면 분모 극한도 0이 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0이지. 이렇게 0분의 0의 꼴이 나왔을 때만 0 아닌 상수 극한이 가능한 거야. 자, 0분의 0의 꼴의 무리식의 극한은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 후 루트가 나오면 2 가면 우리는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값. 그럼 1 플러스 x 루트 떨어지겠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없어지고 x가 되죠. 0분의 0의 꼴이 되게 했던 이유가 그 x 때문에 그렇죠. 그 x라는 인수를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값 이제 대입해도 0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값은 요게 그대로 남아있고 루트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약분한 다음에 이 극한을 계산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은 0 대입해준 거 루트 1 플러스 1 얼마? 2분의 1의 값 이렇게 유리화 후 약분해서 약분을 한다. 0이 되게 했던 그 인수들을 없애버린다는 뜻이고 남아있는 값에다가는 이제 이 숫자를 대입하면 0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문제 맞아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념 필수 문제 2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봅니다. 요 극한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 이때 f1의 값이 얼마인가를 묻는 물음인데 x 대신에 1을 일단은 대입해봐. 그럼 분모가 얼마죠? 0이죠? 분자도 얼마죠? 0이죠. 분모 극한이 0이고 분자 극한도 0이 되는 0분의 0의 꼴의 극한과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후 약분, 인수분해 하면은 x-1, x 플러스 1 곱하기 fx, 그 다음에 8. 4제곱의 경우는 제곱의 제곱으로 생각을 한다. 인수분해 하면서 배웠죠? 4제곱의 값은 제곱자리에 제곱 빼기 1에 제곱자리에 제곱. a 4제곱 4제곱이죠. a 제곱 빼기 b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그래서 a 빼기 b a 플러스 b로 다시 요건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인수분해 같은 건 기본으로 수화식에서 배웠어야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후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한다고. x 마이너스 1 약분 x 플러스 1도 뭐 약분되어 버리네요. 남아있는 값 fx 남아있고 8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요 값에 인수분해가 약분 극한값과 동일합니다. 이제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돼요. 1 대입해주면 얼마? f의 1의 값. 1 대입해주면 얼마? 1 플러스 1. 2가 되죠. 2, 8이 얼마? 16. 요 값이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얼마? 1이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죠. f1의 값 넘어가면은 곱하기 f1일 걸 얼마? 16의 값.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3번에. 자, 3번 내용은 개념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신 개념 정리 4번 미정계수의 결정 내용이요. 4번의 개념 설명하고 다시 개념 확인 필수 문제 3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 지울 동안에 개념 4번과 문제 3번 준비합니다. 자,
4번 수신 개념 정리 4번 미정계수의 결정이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리밋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fx 요 극한값이 알파가 나왔습니다. 단 알파 극한값은 0은 아닌 0 아닌 어떤 상수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x 대신에 a 대입해 준다. 그러면 분모 ga 분모의 극한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분모의 극한값. 리밋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 x 대신에 a 대입해 준 값이 극한값이지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됩니다. 분모 극한값이 0이 되는데 만약에 분모 극한이 지금 0이 나왔거든요. 분자 극한값은 x 대신에 a 대입해준 fa가 분자 극한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그럼 이 fa 값이 얼마가 나와야 할까? 예를 들어서 이 fa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0분의 3의 극한값은 얼마니? 0분의 3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게 0분의 1만 되더라도 이건 무한대가 된다 그랬지. 0분의 1이라는 값은 0.1분의 1은 10분의 1분의 1, 10. 0.01분의 1은 100의 값. 0.0000, 0.0000. 0분의 1의 값은 뭐라고?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0분의 1의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0분의 무한대 곱하기 상수니까 무한대. 우극한 좌극한에 따라서 어쨌든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수극한이 분모가 극한값이 0이 나왔을 때 분모 극한이 0이 나왔을 때 이게 0 분자 극한 fa가 이게 0 아닌 어떤 상수극한이 나오면 이 값은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만약에 분모 극한이 0일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은 0분의 1만 해도 무한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곱하니까 엄청나게 큰 무한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분모 극한이 0일 때 0 아닌 어떤 상수 극한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야 돼. 이게 상수 극한이 존재하려면은 분자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합니다. 0분의 0의 꼴이 될 때 0분의 0의 꼴의 극한 문제다. 분모가 0이 된 분자도 소리가 나려면은 짝소리가 나려면은 상수극한이 존재하려면은 즉 발산하지 않고 이렇게 발산하지 않고 상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짝소리가 나려면은 손바닥이 맞장구를 쳐야 돼. 그래 분모 극한이 0이면 분자 극한도 반드시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fa 값이 얼마? 0이 나와야 된다고. 앞에서 했지. 리밋 x가 1이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이야. x 대신에 1 넣어주면 분모 극한이 얼마가 나와? 0되지. 1 빼기 1 분모 극한이 0이야. 그럼 분자 극한도 반드시 이렇게 0이 되는 요와 같은 식의 형태가 되었을 때 인수분해 후 약분해가지고 어떤 상수 극한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거꾸로 요거 봐. 분자 극한이 얼마지? 0이지. 그럼 분모 극한도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 거꾸로도 성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자 극한이 0이면은 분모 극한도 0이고 분모 극한이 0이면은 분자 극한도 0이 나와야 0분의 0의 꼴이 나와야 상수 극한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문제는 자, 넘겼어. 개념 확인 필수 문제. 개념 확인 필수 문제 3번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1번 문제나 극한 계산 문제나 요 3번 문제 전부 그죠? 제가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는 풀 겁니다. 이 쌤이 정상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에 3분의 1 정도로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풀이의 방법을 다르게 풀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일단은 처음 배울 때는 정상적인 방법을 배워야 되고 정상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그런 지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서상의 방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교과서상의 풀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요.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다가 나중에 3교시 이후가 되면은 제가 3교시, 4교시 이후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다시 풀 건데 그때 풀이 방법이 지금 정상적인 풀이의 방법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빠른 방법으로 다시 문제를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적분이요. 여기에 있는 미적분뿐만 아니라 이과생들이 주로 배우는 미분적분이요. 미분적분이나 여기에 있는 지금 미적분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가지고 하는 요 미적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치수함수
그다음에 로그 함수, 삼각함수를 주로 취급을 하는 또 미적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분적분 부분과 여기에 있는 미적분 부분이요. 전부 제가 쌤이 설명하는 그 풀이의 방식이 교과서에 있는 풀이의 방식과 30%에서 40% 정도 설명의 방식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일반적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설명의 방식과 한 30% 내지 40% 정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풀이 방법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다고 제가 하는 방법이 편법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개념에 적용을 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같은 데서 소개가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개발한 방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 풀이의 방법 자체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던 방식과 선생님의 설명 방식이 제가 설명 방식이 아마 30% 정도 다를 건데 제 설명 방식으로 그냥 따라오고 풀이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1교시, 2교시 정도는 정상적인 제가 풀이 방법으로 교과서에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3교시, 4교시 이후에 이 문제들을 제가 다시 풉니다.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빨리 푸는 방법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풀 거예요. 자, x 이퀄 마이너스 1a가 극한이다. 이제 보세요. 일단 극한 문제인데 극한 계산의 가장 기본은 대입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a 값을 대입하면 분모가 얼마니? 0이죠. 분모가 0이 되는데 그럼 분자 극한도 뭐가 돼야 이런 0 아닌 상수 극한이 존재하죠? 분자 극한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 극한값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준 게 분자의 극한이에요. 그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 값이 얼마라고?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p는 얼마니? a 마이너스 1로 b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꼴인가 하면은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도 0이 되는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이 식이거든. 이 조건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할 겁니다. p가 얼마라고? a 마이너스 1a가.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 묶어주는 거다. 이거 이제 인수분해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배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에서 배우세요. AA 값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AA가 플러스 A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1A가 x제곱 마이너스 1A가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x는 2차, a는 1차. 그래서 a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요 식 인수분해해야 돼요. 요 식은 인수분해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 묶어주는 거죠. x 플러스 1의 값을 묶어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을 묶어내면은 앞에 거는 a, 뒤에 거는 얼마? x-1이 남아있죠. 그래서 밑에 분모는 여전히 x 플러스 1. 결국은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약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0분의 0의 꼴이 되어야 상수극한이 존재하고 분자극한 0이다 에서부터 극한값 0이다 에서부터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기 위해서 P값을 이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게 이 조건밖에 없었고 P 대신에 대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당시 인수분 차수가 가장 낮은 문제를 정리한다.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그 방법 적용을 한 겁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고 인수 없애버린다. x 플러스를. 그지?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1a 값을 대입을 해줘요. 그럼 값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요 값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에서 얼마? 2라고 나와 있죠. a 이꼴 얼마? 4a가. a 이꼴 4a 값을 요 조건에 대입해준 b 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답은 그죠? 중요하지 않고 이 풀이 방법도 제가 나중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 다음 x 대신에 2의 값을 대입해주면 분자극한이 얼마죠? 0이죠. 분자극한 0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0이 아닌 어떤 상수극한으로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럼 분모 극한값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이게 0이라면 다 0이거든. 이게 0일 때는 상수라면 0이 되고 무한대가 되더라도 이건 0이 나오는데 이게 0이 아닌 값이 나오려면 상수극한이 나오려면 분자극한이 0일 때는 분모극한도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분자극한의 값이 0이다.
때 분모극한 0이다라는 조건 맞장구를 쳐야 된다 그랬지.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 되어야 0 아닌 상수극한이 존재할 수 있죠. 4, 2 대입하면 얼마?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게 얼마? 0이 나와야 한다고 분모극한이. 그래서 b의 값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는 값, 요 값을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자는 그대로 분모가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다지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당식의 인수분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a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a에 대한 1차 항 x제곱 마이너스 4 각각을 인수분해를 한다. 이거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a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당식의 인수분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정리한다. 각각을 인수분해한다. 공통인수 묶어주는 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다. x 마이너스 2a 값을 묶어내면 앞에는 a 플러스 x 플러스 2 a 플러스 x 플러스 2a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a가 요 값의 극한과 같습니다. 자, 요렇게 약분, 인수분해의 약분, x 이꼴 이제 2 대입해주면 되겠죠. 2 대입해주면은 식이 어떻게 나와? 2 플러스 2, 4 플러스 a. 4 플러스 a분의 약분했으니까 1이 되겠죠. 요 값이 문제에서 3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서 a의 값 마이너스 1a가 a 값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준 b 값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더라라는 것 정도만 이런 과정에서 계산이 복잡한 건 여러분들이 수와 식의 지식들이 부실하면은 이게 대단히 어렵게 보이는데 인수분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웠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0분의 0의 꼴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다. 분자가 거꾸로 0이니까 분모가 0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약분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x 이꼴 2a 값 대입해주면 얘가 0이죠.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죠. 2 대입해주면 2 빼기 1 플러스 a. 그래서 분자 극한이 0이 돼야 되겠다. p 이꼴 마이너스 a가 이 0분은 이제 0의 꼴의 극한 문제고 p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묶어주면 유리화하고 이건 루트니까 약분을 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유리화 후 약분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약분하고요. 남아있는 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a의 극한과 같다죠. x 이꼴 2a 값 대입해주면 1 플러스 1 2분의 a가 나오고 문제에서 1a 값 a 이꼴 2a가 그럼 b 이꼴 얼마지? b 이꼴 마이너스 2a 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4번과 5번 문제 제가 칠판 지우고 다시 4번과 5번 문제 쓸 동안에 개념 확인 필수 문제 4번, 5번 준비합니다. 자, 4번의 내용이요. 4번에 y 이꼴 x제곱 위의 점이다. 어떤 그래프, 도형하고 함수하면서 대단히 많이 했던 말인데 위의 점이다라는 것은 요 점이 이 그래프 식을 만족한다. 대입을 합니다. y는 얼마? x제곱. y 값은 우리가 x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지? 위의 점이다. 위의 점이다. 지나간다. 그러면 대입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y 값을 x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일단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ax를 구해야 되고 ax는 x로 표현된 식, bx는 x로 표현된 식. AX는 OPQ 삼각형의 넓이, OPR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Y 이꼴 X제곱이라는 포물선 그리고 y 이꼴 x제곱 위의 점 그냥 임의의 점을 하나 잡으면 되겠죠. 얘가 p, x, y 값은 x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삼각형 O, P, Q는 1,0이죠. Q 1,0, R는 0,1A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OPQ,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y 값은 x제곱, 높이니까 y가 x제곱과 같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제곱이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의 값.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 OPR. 요 부분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높이. x 좌표가 곧 높이가 되겠죠. 1 곱하기 x 되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 자, 그래서
px분의 ax의 극한이죠. 여기에 리밋 x가 0에 가까워질 때죠. 이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0분의 0의 꼴의 극한, 인수분해 후 약분, x도 약분, 그럼 x만 남네요. 요 bx분의 ax, px 분의 ax의 극한, 0분의 0의 꼴이니까 인수분해 약분, 분자에 x만 남아있고 x에 x 이꼴 0의 값 대입해주면 되겠네. 0 그대로 나옵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도형과 함수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5번의 문제. fx의 값이 이와 같은 2차식이죠. gx가 1차식입니다. hx는 이와 같은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수식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gx의 값을 x-a다, fx를 x제곱 a제곱인데 이 값을 바로 약분을 해서 1차식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애초에 문제 자체가 이게 분수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두 개는 다른 식입니다. 애초에 분수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분수식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1차식 함수라고 하면 안 돼요. 1차식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분수식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 hx라는 요 식, x-a분의 요 식이죠. 그 식에 x-a분의 x제곱 a의 제곱, 이게 hx였는데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해 줍니다. 이건 함수값을 뜻하는 표현이죠. x 대신에 a를 대입할 때 함수값은 a 빼기 a분의 a의 제곱 빼기 a 제곱, 이거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값은 없습니다. 대신 극한값은 hx의 극한값은 x 대신에 a 대입해주면 이건 어떤 꼴인가 하면은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 문제예요. 이건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면은 x-a, x 플러스 a가 약분시키고 a 대입해주면 2a 극한값은 존재하고 함수값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은 그죠? 모자란 내용은 다시 개념 한글에 해설해서 추가 설명합니다.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